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 좀 울어도 되죠? 너무 감격스러워요. 코스닥 800선 회복.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어떤 분이 제가 빨간 새우를 먹어서 오늘 시장이 오른 것 같다고 이번에는 토마토 먹방을 해달라고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싹쓸이 시작하기 전에 요 방울토마토, 빨간 방울토마토 먹으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28일 장마감 싹쓸이 출발할게요. 사실 뭐 악재가 아직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글로벌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미국 대선 불확실성, 뭐 경기 부양책 여전히 노답이고요. 대주주 양도세 3억, 다 부담이죠 여전히. 그렇지만 하나 긍정적인 이슈를 꼽아보자면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후보 물질의 효능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내비친 게 있겠네요. 여러 번 언급했던 화이자 관련주 KPX 생명과학과 제일약품, 서울제약 오늘도 올랐죠. 뭐가 됐든 지수가 올랐으니 다행입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최근 낙폭이 과대했던 네이버, 카카오 등 언택트 관련주들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이런 부분이 지수 상승에 한몫한 듯 합니다. 0.62% 오른 2345.26포인트의 장을 마쳤네요. 네, 근데 무엇보다 코스닥 지수가 2.87%나 상승한 것이 저는 너무 기쁜데요. 특히 제약, 바이오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졌어요. 현재 바이오 유럽 2020이 진행되고 있어서일까요? 나이백, 코아스템, 올릭스 이런 참여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 밖에 알테오젠, 메드펙토, 제넥신, 셀트리온 제약, HLB 등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졸들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리의 심리적인 지지선이죠. 코스닥 800포인트가 무너지면서 이제 어디까지 빠질지 감을 못 잡겠다, 진짜 무섭다 했었는데 다행히 빠른 시일 내에 800선을 회복해줬네요. 네, 다음으로 투자자 매매 동향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는 외국인 기관 이틀 연속 동반 순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기관이 1767억 원가량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닥에는 외국인 기관이 동반 순매수세 보이며 지수 급등을 일으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반등 나온 틈을 타서 개인들은 좀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은 코스피 1위 LG화학, 2위는 네이버, 3위는 삼성 SDI, 4위는 신한지주, 5위는 H&M이고요. 코스닥 1위는 휴젤, 2위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3위는 아프리카TV, 4위는 알서포트, 5위는 CJENM입니다. 보면 코스피에는 그동안 많이 하락한 성장주들 눈에 띄는데요. 2차전지와 인터넷 관련주들,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은 그동안 한 번씩은 언급했던 기업들인 것 같네요. 여기서 두 종목만 같이 볼게요. 우선 H&M, 이게 쓰여있는 대로 읽으면 흠이잖아요. 어떤 증권사에서 리포트 제목을 흠잡을 데 없는 H&M, 그러니까 흠잡을 데 없는 흠이라고 냈던데 너무 센스 있더라고요. 아무튼 H&M 주가 요즘 날아가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의 2배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해운 운임 강세 덕분이에요. 글로벌 해운사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초반에 운항 선박을 크게 줄였는데요. 물동량이 예상만큼은 줄지 않으면서 컨테이너를 실을 선박이 점점 부족해졌고, 그러면서 요즘 운임이 이렇게 치솟고 있는 거죠. 제가 월요일 싹쓸이에서 해운 테마 운임지수에 대해선 이미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 운임 상승세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크리스마스 등을 앞두고 있는 데다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 회복에 따라서 수출 수요가 급증하면서요. 올해를 넘어서 내년 초까지 요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실적 상승세에 올라탄 데 이어서 ESG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ESG는 환경, 사회책임, 지배 구조를 말해요. 환경에서는 A, 사회책임에서는 A+, 지배구조에서는 A등급의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걸 보면 좀 재무구조뿐 아니라 비재무적인 요소에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이
글로벌 대형 화주를 상대로 영업을 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조금 H&M이 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NHN 한국사이버 결제인데요. 구글과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서 구글 플레이의 카드 결제 서비스 제공사가 NHN 한국사이버 결제로 바뀌고요. 다음 달부터 현금 이체 방식의 즉시 출금 결제 서비스 및 개인정보 관련 부가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다음으로 기관 순매수 탑5 종목 보시면 코스피 1위는 신한지주, 2위는 기아차, 3위는 카카오, 4위는 네이버, 5위는 현대모비스고요. 코스닥 1위는 알테오젠, 2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3위는 테스나, 4위는 HLB, 5위는 시젠입니다. 신한지주는 지주사 설립 이래 최초로 분기 순이익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4분기에도 이 흐름을 이어가면서 연간 최대 실적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기아차도 충당금 제외하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기관의 러브콜을 계속해서 받고 있죠. 코스닥에는 아까 말했듯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순위권을 휩쓸었네요. 네, 여기도 두 종목 볼게요. 우선 카카오와 네이버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비대면 대장주들이죠. 최근에 가치주들이 이렇게 좀 치고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에서 성장주가 좀 벗어났었는데 오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3분기 역대 최고 실적이 기대된다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특히 카카오는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은 1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두 기업 모두 확 죽었던 광고 부분의 성장세와 또 쇼핑 부문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요. 우선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 거래액이 고성장을 이어가면서 네이버 페이 거래액도 빠르게 늘었고요. 덕분에 광고도 성장세를 보였어요. 카카오 역시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카카오 쇼핑 라이브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카카오톡 내의 광고 플랫폼인 비즈보드 매출도 탄탄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회사 카카오페이지와 일본 웹툰의 플랫폼이죠. 피코마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네, 네이버는 29일, 그러니까 내일 실적을 발표하고요. 카카오는 다음 달 5일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좀 개인적으로 좀 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은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 은근히 기관 순매수 순위에 자주 올라오는 종목이에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테오젠은 올해 최대 규모의 기술 수출을 따낸 아주 알짜 기업입니다. 바이오 의약품 제형을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하이브로자임 기술과 관련해서 4조 6천억 원대의 원천 기술 수출을 이뤄낸 바 있죠. 최근에는 ADC 기술을 활용한 유방암 치료제 관련 임상 1상을 마무리했고요. 눈 관련해서 황반 변성 관련 치료제의 임상 1상도 진행 중인데요. 두 파이프라인 모두 앞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라이선싱 아웃, 즉 아까 말했던 그 기술 수출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넘어가서 오늘의 특징주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들입니다. 세계 최대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인 퍼스트솔라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순이익 1억 5,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의 개선세를 보였고요.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 시간의 거래에서 13% 넘는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전히 미국 내의 투자자들은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고 하네요. 이에 신성 ENG, SDN, 에로티 백큐ම් 등 태양광 에너지와 또 유니슨, 심영엠텍, 동국 SNC 등 풍력 에너지 테마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요놈들도 오랜만이네요. 문 대통령이 국회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에너지 전환 정책 강화를 위해 그린 뉴딜에 8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요. 전기 수소차 보급을 11만 6천 대로 확대하고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외신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공업학회는 어제
에너지 절감과 신에너지 차량 기술 로드맵 2.0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로드맵에는 2035년까지 연료전지로 구동되는 수소 전기차 보급량을 100만 대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글로벌 수소차 시대, 왠지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들썩인 것 같아요. 세종공업, EM코리아, S에너지, 로스웰, 상하프론테크, 상신 EDP 일제히 빨간 불을 켰습니다. 네, 다음으로 LG화학 얘기를 좀 해볼게요. 30일에 물적 분할을 결정짓는 임시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국민연금이 이 분사에 대해서 반대를 선언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죠. 현재 LG화학의 최대 주주는 제조회사 LG고요. 30.0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연금이 10.28%로 2대 주주고요. 이 밖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38.08% 정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20% 정도를 기관 투자자와 개인들이 나눠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총에서 배터리 부문 분할건이 통과를 하려면 발행 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과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확정적인 찬성 측 우호 지분, 그러니까 LG의 30.06%는 확보할 테니까 발행 주식 수의 3분의 1 찬성 요건까지는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참석 주주의 3분의 2 요건을 충족하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하겠네요.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 대부분은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견을 토대로 표를 결정짓거든요. ISS 그리고 글래스 루이스를 비롯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와 또 한국 기업 지배 구조원 등 국내 자문사 역시 찬성할 것을 권고했었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 상당수는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원래는 국민연금도 보통은 의결권 자문사들의 권고안의 90% 정도는 따르는데요.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이기는 하네요.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고요. 만약에 분사가 결정된다고 하면 배터리 관련해서는 다른 종목의 수급이 좀 더 몰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종목은 컬러레입니다. 중국의 최대 쇼핑 축제죠. 광군제를 겨냥해서 중국의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몰과 징동닷컴 그리고 핀버더 등에 전략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광군제를 위해서 국내 면세점과 협력해 국내외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제품들을 티몰에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1월 11일 우리는 막 빼빼로 나눠먹기 바쁜데요. 이때 중국은 연중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제가 열리거든요. 구독자님들 중에서 알리아님께서 이렇게 광군제를 노리고 우리 화장품주들 미리 담아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주셨었는데 역시 주식 고수님이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늘 광군제가 시작되기 전에는 한국의 화장품 업체들이 좀 들썩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한국 화장품이라고 하면 또 환장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아무튼 컬러레이뿐 아니라 화장품 섹터 전체가 오늘 올라줬네요. 네, 다음으로 오늘장 거래량 급증 종목 6위의 이지바이오는 무상증자 및 주식 분할 결정에 급등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참고해서 그냥 보세요. 마지막으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들. 오늘 정규장에 비해서 눈에 띄는 종목들은 없는데요. 화면 통해서 내용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 올라줬다고 해서 추세를 돌렸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진짜 오랜만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모두 빨간색이 들어온 역사적인 날인데 부디 내일도 모레도 이 추세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슬슬 추가 매수든 뭐 신규 종목 진입이든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빨간 토마토 먹었으니까 내일 분명히 또 시장 오를 겁니다. 아니면 어떡하지? 내일 다시 만나요.